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대학 농구를 다루는 채널가 사실 없었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이번 시즌 너무 핫해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을 붙여봤는데, 농구대학 농구라고 해가지고, 네, 농구대학 채널에서 대학 농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또 뭉쳤습니다. 이재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죠. 작년에 건너뛰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그게 한 2년 네. 만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풀리고 좀 활성화됐을 때 더 활발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상하게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요즘에 좀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또 대학농구 시절이 들어왔고, 또 관중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보면 인기가 확실히 좀 늘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재밌는 경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록을 좀 정리를 많이 하니까 이 재밌는 승부가 좀 나온다는 걸 좀 기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음, 시즌에 이제 3점 차 이내 승부가 6번 나왔는데 오, 이게 지난 시즌에 이제 조별리그만 따지면 4경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보다 이제 2경기가 더 나왔고 만약 지난 시즌에 또 이제 3점 차 이내 승부가 10번 나왔는데 이번 시즌 6경기 이걸 갖다가 총 경기 수에 반영하면 14번 정도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경기 막판까지 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지금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년보다는 좀 더 재밌는 대학리그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막 끝까지 쫓아가는 팀들도 있고, 뭐, 그렇죠. 아직까지 고대 연대의 아성을 꺾은 팀은 없지만, 그래도 연세대학교는 꽤 고생하면서 이긴 경기도 있었고, 맞아요. 네, 정말 앞으로가 또 되게 기대가 되는 대학 농구인데, 역시나 올해는, 이번에 저희 첫 주니까, 네. 일단은 저희 4학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음, 눈여겨볼 만한 팀들은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일정은 네. 어떻게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3범으로 해가지고, 네, 박재범 씨까지 그렇죠. 초대를 하려는데, 박재범 씨가 지금 이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배구가 음, 중계가 있어가지고, 네, 음, 자리를 잡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역시나 이제 4학년들이 가장 언급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4학년들 얘기를 좀 그렇죠.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음. 예년에 비해서 4학년이 많다는 느낌은 또 안 들어요,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얼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지금 올해도 이제 얼리가 나갔기 때문에 4학년들이 조금 줄어든 편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문정현, 그다음에 박무빈, 유기상 이들이 이제 상위픽에 꼽히는 선수들이라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조금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1라운드를 또 보면 음, 4학년들이 이 선수들로 1라운드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 그런 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좀 얇아진 느낌도 들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항상 뭐 언급해왔던 선수들이죠. 고려대학교 박무빈, 문정현 선수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좀 그렇죠. 4학년이니까 좀 더 성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맞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유기상 선수 역시나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성균관대 경기를 중계했었는데 음, 이때도 뭐 경기 내내 뭐 슛이 고르게 들어갔던 건 아니지만 음, 되게 노련하게 또 안 들어갈 때는 또 본인의 2점 슛을 노린다든지 뭐 이 게임 팀 플레이를 좀 만들어주면서 경기 풀어간다든지 뭐 4학년들 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기상 선수 너무 불쌍한 선수지 않나. 아,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이제 포인트 가드 2명이 다치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유기상 네, 선수가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거나 본인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으로 좀 뛰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올해 또 이제 맞아요. 네, 1학년 2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민서 선수가 있긴 하지만 유기상 선수가 이제 또 짐이 굉장히 맞아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유기상 선수의 진짜 진가를 볼 수 음, 있는 올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너무 불쌍한 맞아요. 4학년을 보내고 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때로는 맞습니다. 볼도 몰고 넘어와야 되고 경기도 전개해야 되고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또 나중에 프로에 왔을 때는 본인의 이제 더 기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제 4학년들 좀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하시나요? 요즘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그 셋 외에는 음, 조금 한 명 더 꼽는다 그러면 이제 이주영 선수가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드는데 이게 이주영 선수 이제 중앙대에 이제 있는 이주영 선수인데 이주영 선수가 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실책이 좀 많아가지고 포인트 가드답지 않은 플레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포인트 가드보다는 이제 슈팅 가드로 조금 더 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주영 선수의 단점이었던 이제 실책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좀 음,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 이제 득점력이 좀 빛을 발하고 있어서 중앙대가 또, 4학년, 올해 개막 초기에 뭐 5연승을 달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한 선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덕분에 중앙대가 또 선전하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 좀 약간 들어갔다 들쑥날쑥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중계를 해보고 싶어요. 저 이 선수의 경기를. 네, 그렇죠. 아직까지 기회가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4학년이 좀 뎁스가 좀 얇다 보니까 좀 막 두드러진 선수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4학년 되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뛰는 선수들은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제일 화제의 선수를 꼽는다 그러면 상위권 중에 네, 제일 화제의 선수는 최승빈 선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최승빈 선수가 이제 완전 슬램덩크와 이제 강백호 머리 스타일 때문에 정말 제일 핫하고 그 당국대에서도 건국대에서도 선수단 벤치 뒤쪽에 좌석을 갖다가 꺼내서 음, 경기를 운영할 정도로 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 선수는 이 관중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책임감보다는 부담감을 갖고 경기한다는 맞아요. 좀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정빈 선수가 이 부담감만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보면 힘이 좀 너무 들어간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어떠세요? 이 선수는 그래도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루키의 노경용 기자로부터 좀 약간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농구화를 하나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음, 네. 그때부터 꾸준히 좀 조금씩 막 가파르진 않아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데 좀 어떠세요? 음, 지금 저는 이제 기사에도 좀 쓰기도 했던 편인데, 이 선수가 이제 조성준하고 박상우 선수하고 같이 이제 입학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두 선수가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최승민 선수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 좀 탐을 냈던 선수인데, 그 대학은 안 가고 여기로 와서, 음, 조금 꼬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포지션에 더 잘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학년 때부터 더 투지 있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 선수가 더 주목을 받고 음, 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3학년 때까지는 기량이 정말 좋아졌는데 올해 이제 정말 정점을 찍어야 되는 시점인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건국대가 지금 부진한 이유를 꼽는다 그러면 최승빈 선수, 그다음에 음, 여기에 프레디 선수까지도 조금 부진한 게 건국대가 지금 예상보다는 출발이 좋지 않은 부분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두 선수가 좀 하이로 게임이 잘 될 때는 되게 잘 되는데 또 안 될 맞습니다. 때는 막 엉터리 같이 막 엉망처럼 막 그렇죠. 잘리고 막 그래 말도 안 되는 슛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음, 저는 그래서 건대는 좀 중요한 게 한 MBC배까지 가봐야지 좀 최승민 선수의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음, 그래도 이 인기라면, 지명 순위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네. 네 사실 근데 프로에 가면 지금 같은 포지션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했었고 저는 박승재 선수가 좀 약간 아쉬워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많은 인기로 인한 부담보다는 이제 혼자 게임을 이끌어가는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큰 것 같아요. 작년에 김승엽 선수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에 이 김성엽 선수가 빠졌을 때 박승재 선수가 좀 잘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김성엽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정말 혼자서도 잘 이끌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러면 박승재 선수 혼자서 한다면 더더욱 이제 활기를 치게 되고 또 이제 1학년들이 이제 음, 빅맨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국대가 더 좋은 전력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선수가 좀 고전을 하면서 동국대도 성적이 조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좀 고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동구가 높이는 높아졌는데, 작년에 외곽에 뭐 유진이라든지 또 이승훈 선수였나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그선 두성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좀 벌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동국대가 외곽이 좀 안 터지다 보니까 더 경기가 좀 힘들어진 게 아닌가, 박승재 선수도. 네, 지금 이호근 감독도 예상을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이게 가드는 박승재 선수가 이제 혼자서도 이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경기도 충분히 좀 오랜 시간 좀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음, 혼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외곽에서 좀 달려주고 외곽에서 시원하게 던져주는 선수가 지금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음. 조금 고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통통 튀고 재기발랄한 좀 그런 그렇죠.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음. 좀 빨리 페이스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 김승현 선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음, 김성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가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음. 박종화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그래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또 중요할 때 터트려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성균관대 게임을 지금 한 번도 못 아, 들어가가지고 네, 네. 현장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음. 조금 그렇던데 저 오히려 거기는 강성욱 선수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아, 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박정호 선수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드디어, 드디어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박지범님, 어, 어디세요, 지금? 지금 제가 오늘 늦게 나와서 중계하러 오,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려갖고 지금 급히 아이고, 설치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아우, 두 재범님을 모신 게 또 같이 방송하시는 게 처음이네. 저희 같이 셋이 하는 건 또. 우리 쓰리범이잖아요, 쓰리범. 네. 삼범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대학농구 중계 가면 항상 쓰리범 언제 하냐 그런 얘기도 많이 네. 들었었는데. 일단, 재밌을 것 그, 같은데요? 네. 대학농구 이제 13일로 경기를 끝으로 잠깐 휴식기예요.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음. 맞아요. 네. 박재범님은 이번 시즌 좀 어떻게 즐기고 계시나요? 이번 시즌 재밌습니다. 우리 신인들이 또 재밌게 잘해주는 것도 있고, 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머리 때문에 네, 음. 요즘 대학농구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말이 최승민, 어색해지고 있어요. 네, 최승민 선수랑 몇 번 좀 많이 대화 나눠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기사에는 항상 이제 빨간 머리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성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선수?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구도 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네, 지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고, 네, 또 자유분방한 면도 있고, 음, 네, 이게 참 매력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음. 좀 약간 이번 시즌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4학년들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학년? 네, 그래서 네. 박무빈, 뭐 문정현, 유기상 또 이제 박승재 선수 얘기까지 했고 최승민 선수 얘기했었고, 아, 네. 이미 뭐 나온 저기 한 명, 선수이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네. 주목하고 계신 4학년들 누가 있나? 인상적인 선수라든지 4학년 중에서. 저는 당연히 그 말씀해 주셨던 4학년들도 주목을 하는데, 성균관대학교 민기남 선수. 아, 네. 지 선수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3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선수가. 네. 네. 그러니까 연습 벌레더라고요. 몸도 더 탄탄해졌고 단단해졌다는 느낌. 그리고 연습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음, 본인의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그리고 슛도 더 많이 연습하고 네. 음. 이 코트를 바꿔놓는 분위기를 바꿔놓는 선수인 것 같아요. 코트에서 저랑 눈높이가 맞는 몇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 올해 이제 개막하기 전에 이제 김상중 감독님하고 통화를 음, 했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두 선수를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강성욱 선수 한 명을 굉장히 음, 칭찬했었고 여기에 이제 민기남 선수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음, 민기남 선수 이제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음. 정말 이제 열심히 훈련해서 이번 시즌 리그를 기업할 만큼의 기량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재범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김상준 감독 보면 매년 이제 김상준 브랜드에 맞는 선수 한 명씩 꼭 발굴해서 내놓는데, 딱 맞아요. 네. 민기남 선수가 딱 그 브랜드 선수가 아닌가 싶어. 40분 내내 지치지 않게 계속 수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외곽 던져주고, 돌파하고. 그런 게 좀 강팀들을 상대로 좀 꾸준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청규관대에 사실은 맞는 네. 음, 제가 듣기로는 물론 민기남 선수가 잘하고 좋은데 이 프로팀들이랑 연습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습 경기 할 때 그냥 한번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른 팀 감독들이 주목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감독님들이 키도 작고 신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뛰는 거 보고 쟤 뭐야? 이런 반응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이 김상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음. 네. 네. 또 다른 이제 4학년들은 좀 약간 아쉽게도 많이, 아직까지는 막 기록적으로도 그렇고, 게임적으로도 그 눈에 띄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황양창 선수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음, 또 맞아요. 단국대 같은 경우 나성호, 이두호 선수가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뛰는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4학년이라는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3학년 때 뭔가 조금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그 부담감들이 4학년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갖고,
팀도 지금 조금 두 당국계랑 경기대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4년도. 그쵸. 뭐 나성호 선수는 제가 좀 이제 보면 얘가 이 선수가 수비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3점이 좀 좋아지면서 그래도 3&D 쪽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옛날에 이제 지금은 명지대 코치가 된 임상욱 코치를 상명대에 있을 때에 한 2020년, 2010년 그때쯤일 것 같은데 그때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3점 슈터였기 때문에 슈팅 연습을 하는데 2, 300씩 연습한다. 이 얘기는 대부분 선수들을 물어보면 슈팅 연습 언제 몇 개 하냐면 2, 300씩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상욱 선수한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기억을 돌려보면 지금 상명대면 수준이 좀 낮은 대학이고 그러면 주목을 못 받는데 슈터인데 한 2, 300씩 연습해가지고는 프로 갈 수 있겠냐. 최소 500개씩은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욱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500개씩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프로에 현대모비스에 뽑혔고 지금 이제 코치까지 하고 있는 건데 선수들 대부분 다 물어보면 2, 300개씩 하는데 나성호 선수도 이제 어떻게 연습하나 했더니 그 정도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이제 보통 야간 훈련할 때 슈팅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나성호 선수도 이제 약점이었던 3점슛까지 보강을 해서 이번 시즌에 조금 더 나은 활약을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들 보면 학년마다 이렇게 스텝업 하는 선수를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개인 시간까지 좀 쪼개가지고 피나는 훈련을 하는 선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민기남 선수도 제가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들었고. 맞아요. 네. 김태호 선수, 상명대학교에서도 비중이 좀 커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태호 선수는 이제 시즌 초반만 해도 좀 이제 어시스트 쪽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정주영 선수가 나가면 이제 포인트 가드까지 역할을 좀 하면서 팀의 주축인 역할을 좀 했는데 최근에 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감기 몸살 걸려서 조금 부진하고 요 앞에 경기에서도 좀 명지대학 경기에서도 네. 막판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뛰질 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이제 부상 없이 뛰는 게 중요한데 부상 때문에 조금 최근에 돌아서는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상명대가 결국에는 좀 물론 높이가 높아지기 하나 보강되긴 했지만 결국엔 좀 수비 흔들고 그러려면은 김태호 선수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내줘야 되는. 김태호 선수가 1학년 때 되게 인상 깊었잖아요. 네. 네. 당국대 1학년 때. 그때 그 모습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의 부침을 좀 겪으면서 자꾸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걸 또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뭔가 하나 안 풀리면서 그 다음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아픔을 겪은 선수들이 그걸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호 선수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안 터지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보면서 느껴갖고 네, 좀 넘어서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이 정도네. 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학년들을 뭐 랭킹을 매기거나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방학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별리그 벗어나서 다른 조랑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좀 주목하시는 대결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뭐 연대 고대는 당연한 얘기겠고. 그렇죠. 지금은 중앙대 경기를 조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앙대가 작년에도 개막 5연승을 달린 다음에 3연패에 빠지면서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지금 이제 5연승 달리다가 경희대한테 한번 졌고 다음 경기 일정이 보니까 성균관대 그다음에 연세대거든요.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중앙대 경기를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성대랑 고대가 한번 붙으면 어떨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대가 어느 팀과 만나도 일단 아직까지는 쉽게 지지 않는다는 거. 물론 연대전에서는 점수차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3쿼터에 거의 막 뒤집어 갔고 고대에 만났을 때 좀 어떤 느낌의 농구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되게. 막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네. 고대가 저는 지금 명지대요. 네, 명지대. 명지대는 왜 이렇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명지대 경기를 중계 못했는데, 저도 어디가 해리건인가요? 어떠세요, 제범님? 저도 중계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재봉 기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이제 제일 인상적인 팀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명지대를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음, 이게, 지금 명지대가 잘하는 이유는 제가 명지대를 이제 매년 취재를 좀 겨울에 뭐 대학 프로농구 취재하다가 틈이 날 때마다 이제 명지대를 좀 명지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 많이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명지대는 12월 달 되면 항상 좀 약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힐링하는 개념으로 좀 많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음, 올해는 12월 달부터 정말 체력 훈련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임했고,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틀 훈련 하루 휴식을 취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른 팀과는 좀 다른 훈련 방식을 좀 도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거 없애버리고 제주도 훈련, 전지훈련 따라갔을 때는 새벽부터 훈련을 또 하더라고요. 전지훈련에서는 체력 훈련이 많기 때문에 새벽 훈련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훈련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음, 근데 그렇게 훈련을 또 많이 하고 하니까 팀이 이제 확실히 그 동계 훈련량이 많아서 좋아진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를 좀 꼽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MBC배 이제 대학농구 MBC배 취재를 이제 갔을 때 이제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날이나 아니면 경기 당일 오전에 훈련을 보러 가듯이 그때 명지대나 다른 대학들도 이제 경기 전날이나 아침에 훈련을 보러 가는 편인데 그때 보니까 다음날 경기가 있는데 4학년 선수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훈련을 빠지더라고요. 음, 근데 다음날 경기를 뛴대요. 음, 그러면 MBC 배는 4학년이라면 그 프로구단 스카우트를 대부분 내려와서 지켜보기 때문에 4학년은 마지막으로 본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경기 전날부터 훈련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나는 경기만 뛰겠다라는 이 마인드로 경기 팀에 이제 팀원으로서 음,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있었기 어, 때문에 팀 분위기 자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음, 경기만 뛰는 4학년 있으면 그러면 저학년들은 이제 뭘 보고 뭐 어떻게 이제 경기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또 이제 한 명씩 졸업을 하고 김태진 감독이 이제 데리고 어떤 선수들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팀 전력 자체가 좀 더 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진 게 음, 명지대가 더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분위기가 딱 달라졌군요. 네. 네. 저는 경기 이게 중계로만 보는데 해리건 선수도 꽤 괜찮게 하는 것 같고 많이 든 것 같고요. 네, 완전 녹아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몸부터가 그리고 달라졌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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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들이 이제 해리건 선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볼이 들어가면 종착역처럼 조금 음, 슛을 시도를 하려고 무리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짜증을 내는 듯한 패스가 안 들어오면 짜증을 내는 듯한 표정은 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본인에게 수비에 몰릴 때 외곽으로 빼주거나 패스를 굉장히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음, 해리건 선수뿐만 아니라 박지한이나 이민철 선수들도 조금은 욕심이 많았던 선수들인데 이들도 패스가 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음. 이 부분도 이제 명지대가 달라진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박지환, 이민철, 이 음, 두 선수가 작년보다 좀 더 농구를 알게 됐다? 그런 그렇죠. 옛날에 그 두 선수도 종착역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계속 보여주고 싶어. 근데 이번 시즌 좀 달라진 것 같고. 근데 제가 작년에 박지원 선수인지 이민철 선수인지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난 너네 보러 오는 거라고. 너네 음, 막 1학년인데도 되게 당차게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일부러 명지대까지 와서 경기 중계하고 보러 온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음, 되게 보기 즐거워요. 근데 여기다 어, 패스까지 장착한다면은 더 즐거운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그리고 지금 LG가 이제 세컨 유닛이 이제 유행인데 음, 명지대에서는 이제 이민철 선수를 식스맨으로 좀 활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경희대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결정적일 때 슛을 넣으면서 마무리했었고 요 앞에 이제 상명대와 경기에서도 4쿼터 때 활약을 하면서 팀을 좀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 선수 가용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 선수를 갖다가 이제 식스맨 쪽에서 좀 돌려가지고 중요할 때 활용하는 것도 명지대가 이제 뭐 접전에서 이기는 경기가 많은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민철 선수의 활약도 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딱 40분짜리 방송인데, 신입생들 얘기 딱 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오늘 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네. 음. 네. 뭐, 박재범님 같은 경우 누가 제일 네. 눈에 띄시나요, 신입생 중에서? 저는 문유현 선수요. 음, 문유현 선수가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형이랑 이렇게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이 너무나 음, 재밌고 맞아요. 또 저도 형제라서 음, 괜히 막 감정도 몰입이 되기도 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또 그러잖아요. 그 번호에 대한 의미를 또 물어보면 네. 형보다 2배 잘하기 위해서 24번이라고 하는 그런 음, 얘기들. 그러면서 이 경기 안에서 열심히 뛰고 하는 모습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 선수. 네. 음, 그럼 문희연 선수입니다. 문유현 선수. 네. 이재범 기자님은
누가 된가요? 문준현 선수 이제 얘기 잠깐 또 더 하면 네. 지금 이제 문정현 선수가 이제 3점 슛이 약점인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3점 슛 4개를 넣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땐 문정현 선수가 이제 3개를 문유현 선수 패스를 받아서 3점을 넣었거든요. 문유현 선수하고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3점 슛 4개 다 본인이 이제 다 어시스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정현 선수 약점이 3점 슛인데 앞으로도 계속 문유현 선수 어시스트를 받아서 3점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선수 어시스트를 받아서 3점까지 성공할지 그걸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이제 강성욱 선수가 이제 가장 핫한 신입생이지 않나 생각을 드는데 그쵸. 저는 이제 강성욱 선수를 좀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언급을 조금 하기 힘들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윤기찬 선수가 고려대에서 알짜인 신인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면 이제 문희연 선수가 고려대에서 가장 많은 출전 기회를 받고 가장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건 분명한데 유민선 선수나 이동군 선수한테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윤기찬 선수가 동계훈련 갔을 때 인터뷰를 할 때 다른 선수와 좀 다르게 수비의 재미를 느끼는 선수라고 해서 좀 약간 독특했고 근데 이 선수가 또 이제 포워드임에도 이제 동계훈련 할 때부터 포인트 가드 연습을 좀 하고 있었고 이번 시즌 들어왔을 때 잠시 포인트 가드에서는 경향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슈팅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세대가 주축 선수 이제 신입생 2명이 빠진 상태를 고려를 한다면 윤기찬 선수 때문에 고려대가 신입생을 잘 뽑은 팀이 현재까지는 그런 팀이지 않나.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윤기찬 선수가 영향을 좀 굉장히 크게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수 되게 영리하게 좀 잘하더라고요. 경기에 보면은. 네, 무리하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 역할이 딱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눈에 띄었고 사실 저도 연세대학교 강지훈 선수도 꽤 킨 선수인데 뭐 빅맨으로서 역할도 잘해주고 또 리바운드라든지 블록이라든지 또 속공 참여 잘해주고 또 강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만화 주인공 같아 가끔 보면은 막 되게 조그만 선수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거 보면은 되게 보기 즐겁고 네, 농구도 참 잘한다 알고 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또 김상중 감독이 정권을 주지 않았을까 플레이할 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강성욱 선수는 만나본 적 있으시죠? 박재원 기자.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중학교 때 우연히 뭐 경기나 연습하는 기회를 봤는데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냥 자기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슛도 뭐 던질 때는 던져주고 큰 선수가 있어도 무념무상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던지는데 잘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고도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고등학교 때도 연습 경기 때 봤었을 때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 참 재미있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 예, 그리고 외곽뿐 아니라 인사이드에서도 득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큰 선수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던지니까 그런 모습들이 신기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좀 많았습니다. 네.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너무 오래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 네. 체력만 좀 더 올라와 준다면은 더 기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1학년인데 처음부터 많은 롤도 맡고 있고 많은 견제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할 때 좀 지치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이거야 뭐 1학년이니까. 네. 맞아요. 길게 보고 봐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연대 선수들이 좀 다친 게 좀 많이 아쉬운데. 네. 아무튼 시즌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부상자가 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상자들이. 네. 저희 이제 짧은 만남이었고, 네. 박재범 캐스터는 가던 길 멈춰가지고 여기까지 와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느낌인 줄 모르고. 네. 생각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주기적으로 한번 떠들어 보죠. 저희 작년에도 대학농구 좀 소개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네. 지금 대학농구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서, 캠퍼스에 이제 학교 학생들이 안 오다가, 오니까 또 재밌는 게 있네? 근데 그 대학농구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갖고, 저도 학교 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네. 재범 기자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가면 이제, 푸르른 기운을 좀 느끼면서 가잖아요. 네. 프로농구 갈 때는 이제, 길거리에 보면 이제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가는데, 대학농구 갈 때는 이제 꽃 피고, 나뭇잎 피고, 그러니 분위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그럼으로 이제 가는데 이번 시즌에 더욱더욱 경기까지 재밌으니까 더 흥미진진한 그리고 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그런 대학농구 현장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또 캠퍼스를 거니니까 진짜 옛날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그렇죠. 네, 우리가 바랬던 일상이 아니었나 싶네요, 진짜로.
네. 아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또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한번 또 방송하도록 하죠. 네, 다음에는 여대부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